이와 같이 그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엔드 연산자가 여기 있어요. 엔드 연산자가. 그리고 엔드 연산자 앞뒤로 왼쪽 오른쪽으로 어떤 또 수식이 하나 있죠. 근데 잘 보면 이 엔드 연산자는 앞에 있는 수식이 만약에 0이면은 뒤에 있는 이 수식은 실행을 아예 안 해요. 왜냐? 엔드 연산자는 둘 다 1인 경우에만 참이기 때문에 얘가 폴스 0인 경우에는 뒤에 거는 계산하거나 마나 해보나 마나 그 짓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거는 계산을 안 해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여기 앞에다 넣어둬 버렸으면 어? 이 연산이 실행돼야지 플러스 플러스가 값이 증가해서 다음 어떤 연산 실행을 할 건데 이 연산의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얘가 실행되고 어떨 때는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화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오화 연산도. 오화 연산은 얘가 1이면은 얘가 1이면은 뒤에 있는 얘는 실행할 것도 없이 둘 다 항상 참이기 때문에 또 바로 또 끝낼 그 뭐야 뒤에 거는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어, 또 엔드와 오화로 연산자를 만들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아마 지난 시간에 이 부분들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윤년 계산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윤년 조건을 잘 보면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죠. 근데 그 4로 나누어 떨어진 것 중에서, 그 중에 이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은 윤년에서 제외해야 돼.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4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4로 나누어 떨어진 것들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들은 뭐 할 거다? 제외할 거예요. 제외. 자, 그리고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또 윤년이래요. 위에 있는 이 조건하고 상관없이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또 무조건 윤년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총 몇 개 있다? 총 3개 있어요. 이 조건들을 조건들을 조합하는 방법은, 어, 논리 연산자를 적절히 잘 이용하면 조건들을 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 수 있겠죠. 이열가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 연산을 해서 그 나머지 결과가 0이면은 4로 나누어 떨어진 거죠. 자, 이 조건 만족하면 일단은 윤년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연도는 윤년에서 제외할 거예요.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그쵸. 제외하는 조건이에요. 제외 조건.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이 윤년인 거죠. 그래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만 윤년이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아닌 거고, 그래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을 조건을 주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하고 둘 다 만족해야지 윤년인 거죠. 둘 다 만족해야지 윤년이에요. 둘 다 만족해야지 윤년인데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조건은 어, 마찬가지로 마지막 조건 얘만 만족해도 윤년인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는 둘 다 만족해야지 윤년이니까 둘 다 엔드로 묶고 뒤에 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 그 윤년이 되니까 오화로 이렇게 관계를 묶어준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괄호가 많이 있어요. 괄호가 많이 있는데 이 괄호는 가능하면 이렇게 다 붙여주는 게 좋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 괄호를 안 붙여줘도 사실은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는데 이 뭐가 먼저 되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괄호를 붙여주는 게 좋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실행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음. 자,
자, 조건 연산자라는 것, 연산자가 있는데, 사실 이 연산자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할 일이 한 번씩 생겨요. 이 연산자는 어떻게 되냐면, 생긴 게 조금 특이하죠. 뭔가, 그 연산자 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있는 이 식이 참이면, 이 느낌표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x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얘가 거짓이면 y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여기에 이제 예시가 있죠? 예시에 따라서 두 개 보고, 이 x에 따라서 x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얘를, 한마디로, 이거 절대값 계산할 때, 절대값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 연산자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자, 얘는 조금 이따 실습을 좀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콤마 연산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얘를 다음 줄로 넘겨서 플러스 플러스 이거 지우고 다음 줄로 넘겨서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지만, 코드가 혹시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간결하게 작성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작성해도 된다. 근데 콤마를 구분해야 되는데, 어, 콤마로 구분된 애들은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 연산자가 나와요. 비트 연산자. 자, 빗 연산자는 연산자가 이와 같은 연산자예요. 자, 비트 엔드, 비트 or, 익스클루시브 or, 왼쪽으로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그리고 not bit, bit not 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논리 연산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논리 연산자는 연산자가 엔드 연산자는 이 앰퍼센트 두 개 붙였죠. 근데 비트 연산자 앰퍼센트 하나만 있어요. 자, 논리 연산자에서는 마찬가지로 어, 오화는 이렇게 바가 두 개 있었는데 얘는 바가 하나만 있어요. 비트 연산자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자가 새로 나왔고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비트를 시프트 시키는 연산자가 또 있다. 그래서 이 연산자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 이미 우리는 배웠지만은 모든 데이터는 다 비트로 이진수로 저장이 되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다 이진수로 저장되는데 우리가 얘를 10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16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다 이진수로만 저장되는 거죠. 컴퓨터 안에서는 다 이진수로만 이렇게 저장된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으면은 이 숫자는 32비트, 일반적으로 32비트예요. 32비트 어떤 변수 안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저장된다. 저장되어 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 자, 비트 엔드 연산을 하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비트 엔드 연산을 하라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위에. 자, 0하고 0하고 엔드 연산하면 0이고, 1하고 0하고 엔드 연산하면 0이고, 0하고 1하고 연산하면 0이고, 1하고 1하고 연산하면 1. 한마디로 두 비트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0하고 0하고 곱하면 0이죠. 자, 그래서 1하고 1 곱했을 때만 결과가 1인 거죠. 그래서 자, 이 비트 연산자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식이 계산이 이제 되겠죠. 이 식이 계산이 될 거예요. 자, 볼게요. 변수 1번, 2번 변수 두 개를 엔드 연산하면 얘 두 개, 엔드 연산하면 그 결과가 해당하는 자릿수에 이렇게 그 엔드 연산한 결과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위에는 뭐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를
AND 연산은 결과는 이렇게 된다. 이게 곱하면 되죠. 비트 연산 곱하면 되죠. 그냥 자릿수에 맞춰서. 저 OI 연산은 덧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0하고 0하고는 0이고, 자, 1하고 0, 결과는 1이고, 0. 그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1이고, AND는 둘 다 1인 경우에는 1이고, 1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1이에요. 나머지는 0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자릿수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자, 익스클루시브화는, 어, 피연산자 두 개가 다른 값일 경우에만 1이 나와요. 익스클루시브화. 익스클루시브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값일 경우에만 이 결과가 1이 나와요. 1이 나오고 얘는 0하고 0이 같으니까 0, 1하고 1은 또 같으니까 0, 뒤에는 다 0.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이 연산자들 썰 일이 상당히 꽤 많을 거다. 자, 부호 반전하는 거는 그쵸. 그냥 0은 1로 이런 0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근데 이건 사실 별거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비트 이동 연산자가 나와요. 비트 시프트 연산자. 비트 시프트 연산자는 왼쪽으로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볼게요. 자, 어떤 변수가 하나 있고, 이 변수에 있는 값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어, 왼쪽으로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시프트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값을 하나씩, 자릿수를 한 자리씩 옮겨요. 자릿수를. 왼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근데 자릿수 한 자리 옮기면은 원래 있던 자리가 한 자리 비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두 비트 시프트 시키면 두 자리가 빌 거고, 그 빈 자리는 0으로 채운다. 그리고, 얘는, 저기, 뭐야, 원래 있던 값, 그 맨 왼쪽에 있는 값은 넘어가면 이동해도 어디 갈 공간이 없어요. 갈 위치가 없는 애들은 얘는 어떻게 된다? 디스카드. 그냥 지워진다. 지워져요. 그래서 자릿수 0으로, 모자란 자리는 자릿수 0으로 채우고 넘치는 값은 그냥 그대로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특징이 있는데 얘는 왼쪽 시프트 하면 값이 두 배가 된다. 두 배. 두 배. 두 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0001이라는 값이 있죠. 얘를 한 비트 시프트 시키면 어떻게 돼요? 0010이 되겠죠. 맞죠? 얘는 10진수로 1이고 얘는 2죠. 이 상태에서 얘를 또 왼쪽으로 한 시프트 한 번 더 시킬까요? 0, 1, 0, 0. 4가 되죠. 또 시프트 시키면 8이 되겠죠. 그래서 두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자, 오른쪽 시프트 시키면 똑같아요. 오른쪽 시프트 시키는 것도 똑같은데 얘는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면 버려지고 디스카드 되고 이 맨 왼쪽에 있는 얘는 원래 부호 비트가 만약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부호 비트가 있으니까 부호 비트 값으로 채워진다. 0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부호 비트 값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왼쪽 시프트의 반대니까 값이 2분의 1이 된다. 절반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예제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